교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교양적 뒷받침이 있어야 됩니다. 이 교양은 인생관입니다. 결국 교양이 만들어내는 게 역사관, 인생관, 역사를 통해서 인생관, 역사를 통해서 역사교육을 통해서 역사관, 문학을 통해서 인생관. 교양은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민주주의가 되려면 일정한 재산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일정한 교양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개가 없으면 그 민주주의는 사기꾼들의 놀이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었으니까 경제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은 교양도 1인당 국민소득과 더불어 같이 올라갈 거라고 봤는데 이게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느냐, 한국은.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째는 한국어를 파괴를 해버렸습니다. 한글 전용으로. 한국어가 반신불수가 되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 어휘력이 옛날보다도 오히려 쇠퇴하고 있다. 어휘력이 쇠퇴하고 있다는 게 한국의 교양 문제가 직면하고 있는 제일 큰 문제입니다. 어휘력이 쇠퇴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한국 사람들이 쓰는 용어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줄어들고. 어떤 인간이 쓰는 용어가 줄어든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치매의 정의가 뭡니까? 치매는 어휘력이 줄어듭니다. 치매. 자꾸 잊어버려요. 나중에는 남편 이름도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려요. 단어 수가 줄어듭니다. 아이들이 커가고 있는 것의 증거가 뭡니까? 쓰는 어휘력이 늘어나죠. 어휘력이 늘어나는 게 그 인간이 성장하는 것이고, 어휘력이 줄어들면은 인간이 쇠퇴합니다. 치매화하는 거죠. 치매화. 한글 전용으로서 한국 사람들은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있느냐? 한자어를 다 모르게 되었다. 암호가 되거든요. 그래 되면 그건 단어가 아니에요. 읽을 수 있습니다. 창의지정이라고 한글로 읽을 수 있어요. 읽어도 모른다. 웃기죠? 읽어도 모른다. 읽어도 모른다. 그건 읽으라면 안 하죠. 읽어도 모른다. 어휘력이 줄어든다. 정확한 용어 사용을 할 줄 모른다. 이것도 어휘력이 줄어들어요. 어휘력이 줄어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고급 언어는 잊어버리고 쉬운 언어는 기억해요. 쉬운 언어가 뭡니까? 주로 한글로 표현되는 말이죠. 눈, 비, 바람, 좋다, 나쁘다, 몸, 가슴, 뭐 요런 거. 그러면 요런 것만 알면은 요거 가지고 주로 언어 생활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의 수준이 확 떨어져 버리죠. 한글 전용과 비례해서 한국 사회에서 뭐가 늘었습니까? 욕설이 늘었습니다. 욕설. 한국처럼 이렇게 아이들이 입에 담지 못할 욕을 상시적으로 쓰고 있는 나라도 없습니다. 요새는 어른이고 아이고 똑같아요. 제가 택시를 타고 가다가 무슨 잡담 프로에 썩은 놈, 미친 놈이란 말이 한 10번 나왔어요. 그게 공중파입니다. 영화에서는 또 얼마나 욕이 많이 나옵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이 욕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됐어요. 무감각. 욕을 하면은 뭐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욕을 입에 담는 순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성 중에서 한 부분이 날아가 버리는 거죠. 욕을 하게 되는 것은. 사람이 욕을 하면 저질이 되어버립니다. 한 인간을 판단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용어를 쓰느냐. 욕설을 하는 사람. 욕설이 다반사가 됐다. 요게 한국어가 파괴되고 있다.
교양이 파괴되고 있다. 여기에 또 하나 좌익 선동이 들어왔다. 그리고 좌익 선동과 한글 전용은 같이 간다. 오늘 한국 사회의 문제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어가 파괴됨으로써 한글 전용에 의해서 한국인의 교양 수준이 총체적으로 떨어진다. 여기에 언론이 저질화되고 있다. 언론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말을 수단으로 쓰는 게 언론입니다. 언론은 다 말입니다. 말. 신문, 방송 이런 것들이 다 말로 하는 겁니다. 말. 그런데 한 사회의 말의 수준이 떨어져 버리면은 언론 수준도 떨어져요. 언론이 한국에서 지금 내가 기자다 하고 생활하는 사람이 굉장히 수가 많아요. 수만 명 아니면 한 10만 명 될 겁니다. 세계에서 인구당 기자 수가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열심히 글을 써요. 그 글은 어디에서 떠돌아다니느냐? 신문, 방송, 요새는 주로 인터넷 세상에 그 글이 기자라는 사람들이 제끼는 글이 떠돌아다니는데 교양이 떨어지고 한국어 실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글들의 수준이 떨어져요. 첫째, 문법이 안 맞아요. 그리고 정확한 용어를 쓰지 않아요. 왜곡되고 과장되고 선동 이런 정보가 넘치고 넘쳐납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게 노출이 돼요. 저질 언론이 만들어내는 정보에 노출이 됩니다. 말하자면 불량식품에 노출되는 거, 불량식품을 먹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불량 정보를 막 먹는 거죠. 그러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불량 여론이 저질 여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질 언론이 저질 여론을 만듭니다. 여론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엉터리 여론 많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위험하다라고 생각한 60%의 여론이 있었어요. 이건 엉터리 여론 아닙니까? 분별력이 없는 여론 아닙니까? 왜 이런 여론이 만들어졌느냐? 불량 언론이 만들어낸 불량 정보를 먹었기 때문에 불량 여론이 만들어졌어요. 불량 여론을 보고 정치를 합니다. 사람들은. 정치는 여론을 보고 해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그 불량 여론을 보고 겁을 먹고 법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어요. 즉 불량 언론이 불량 여론을 만들고 불량 여론이 불량 정치를 만듭니다. 이 3단계 구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한국의 여론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집에 비교하면 이런 집이죠. 모래사장 위에 집진 고층 아파트 올리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공사 안 하고 수릉 위에 늪에다가 기초공사 안 하고 거기에 막 집을 올리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막 흔들흔들해요. 가장 밑에 있는 언론이 불량 언론이기, 저질 언론이기 때문에 이 위에 지은 여론이란 집이 또 토대가 안 좋아요. 그 위에 지은 정치, 행정 이게 다 불안정합니다. 한국 사회는 교양의 약화로 이게 모든 게 교양 문제죠. 교양이 약해지니까 한국 사회 구조 전체가 흔들리고 내려앉고 해가 불안정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불안정한. 교양이 없는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하면은 그 민주주의가 불량 민주주의가 됩니다. 이게 한국의 현실이다. 그것을 우리가 매일 봅니다. 매일 느낍니다. 이런 불량 언론과 불량 여론의 한 특징 중에 하나가 분별력이 약하니까 사람을 가려볼 줄 몰라요. 사기꾼을 국회의원으로 뽑고 반역자를 대통령으로 뽑고
아주 근사한 사람은, 위대한 인물들은 독재자로 내려앉혀버리고, 요게 불량 여론이 하는 짓이에요. 그런 점에서 한국에 희망이 있느냐? 한국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점을 오른쪽에 쫙 적고, 한국에 희망이 없다는 점을 왼쪽에 딱 적고, 제가 차변 대변을 딱 비교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